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3대 지수 빨간불 켜내고 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고요. 자, 미국의 지난 1월 서비스업 업황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개선됐습니다. 서비스업 PMI 지수가 58.7로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조금 전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예상치 83만 건을 하회한 77만 9천 건이 발표되면서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는 있지만 시장 투자자들은 부양책 규모 축소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부양책과 관련해서 또 다양한 이슈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해양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또 어제 저녁에 맛있는 거 드셨다고 들었는데. 네. 뭐 드셨어요? 제가 요새 좀 치킨에 빠져가지고 네. 살이 좀 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일전에 조금 마른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사실 제가 요새 옷이 좀 안 맞아요. 조금씩. 어제랑 같은 옷 아닌가요? 네, 어제 같은 옷인데 제가 이렇게 정장을 살라고 했는데 네. 저도 어떻게 보면 항상 손익비를 구하다 보니까 좀, 옷에서도 손익비 구성을 철저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득이 되는 부분을 살려다 보니까 옷을 못 골랐는데 옷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해양입니다. 자, 좀 중요한 뉴스를 굉장히 앞두고 있어요. 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외신을 좀 읽으면서 지금 법안 관련해서 미국에서 부양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지금 어떤 타이밍이냐면은 미증시가 어쨌든 고가 갱신을 하지만은 한 텀 쉬고 가냐 아니면 지금 올리냐 지금 이 시국이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어떤 일련에 대한 과정과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캐치하고 지금 맹점, 오늘 투데이 그리고 투마로우 내일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지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이번 주 장이랑 다음 주까지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글로벌 시장을 알아야 금융의 보인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미국 법안 통과 관련해갖고 네. 이제 미 증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해왕 마스터만큼 또 이 국내, 국외 시황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는 분도 없죠.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2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와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선물 전략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 첫 번째로 골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뛰는 기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달러가 상승세를 얻으면서 골드와 실버가 조정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달러와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했고 또 미국의 재정 부양책을 기다리면서 골드와 실버가 조정받았다는 그런 이슈인데요. 현재 금값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골드 1.4% 하락하면서 1,808.7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방송 시작 조금 전부터 갑자기 골드에서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 관망 주셨습니다. 오늘은 매도가 아니네요. 네, 지금 금값이 계속해서 1,80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집중 있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매도를 잡기엔 좀 늦었다 이 생각으로 좀 전제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늦었다. 매도. 네. 관점에 대한 저항력과 지지력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구간대가 다시 재차 들어가긴 좀 다소 늦었습니다. 오늘 이제 200T가량이 하락폭을 좀 진행 중인데 이 내용이 이제 국제값하고 좀 연결이 있는데 지금 사실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국제 금리가 좀 급등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박스권 랠리를 보이려면은 사실 이제 1,860포인트 이탈이 나와야지 그다음부터 이제 400T 구간에 대한 확보 구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이탈 과정이 안 나오면은 이제 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매도 보기에도 단가 자체가 아직 이상적이진 않아요. 손익비 구성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23시 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관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조정 반등을 보기에도 하방폭에 대한 강도가 너무 심한 상황이고 이제 약 랠리로 매도세를 보기에는 단가가 오늘 금일 트레이딩 기준 하에는 많이 내려간 단가이기 때문에 한 텀 쉬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네. 이 얘기를 먼저 꺼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위험합니다. 손익비 구성도 안 되고 추세에 대한 강도가 이미 다 나와버렸다라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금일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시고 내일 추가적인 하락폭을 사실 기대하려면은 조정 반등이 어디까지 올리는지 체크 뒤에 그다음 매도세를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쉬고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채널이 하락 추세에 이미 접어들었고 이미 매도 단가를 좀 놓친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 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엄청난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가 갑자기 1.8%까지 급락하면서 일본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1,802달러 지나가고 있으니까 1,800달러까지 지금 이탈할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한 전략 좀 보면 좋을 텐데 일본봉 지금 보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요, 지금 60분봉을 먼저 좀 체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작년 대비해갖고 최저점을 일단은 좀 기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태 최저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올해 최저점과 더불어서 작년에 이제 하락세를 유지하기 시작한 9월 대비해갖고 저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누누이 강조한 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금은 내린다라는 강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 매수 매도에 대한 반복 구간을 했었지만은 지금 효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제가 금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국채 금리가 1.5% 이상을 추구를 해야지 어쨌든 금이 탄력받고 다시 초강세를 띠는 장세가 나올 것이다. 금은 당분간 내려갈 것이다 라고서 포커스를 맞춘 게 이제 1월 초부터예요. 벌써 한 달이 됐네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1월 초에 이제 약세 모멘텀을 그리고 이 장세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이 자리였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이제 장기 자리가 한번 유효할 것입니다 라고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노란톡에 이제 공개방에도 얘기를 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1870포인트 매도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800T가량, 700T가량 내려온 구간인데 상황이 지금 이런 자리가 앞으로 장기성이 굉장히 유효하다는 건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죠? 네. 근데 이제 고점에 대한 손절 리스크 관리상 어떻게 보면 단기청이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싶은 게 추세선을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들.
차트는 간단하게 선만 긋고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자, 최저점에 대한 전략이 그죠? 이 구간에서 다음 마디에 대한 저점 구간을 이어서 보면은 지금 하방에 대한 채널 파동이 나오는 게 이 추세선이 유효하게 잡히죠. 60분 봉입니다, 여러분들. 작년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12월부터.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추세선이 상단에 대한 저항대를 연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자, 마디가 2개 체크하는 거예요. 이 자리, 이 자리. 그죠? 보이죠? 저는 이거를요, 이미 이 구간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반등 오고 여기서 저항력이 걸립니다. 여기가 장기 자리예요. 하면서. 왜냐? 어쨌든 국채 금리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장기는 하방이다, 지금은. 이 관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골드 장기는 하방이다. 왜냐? 국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앞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게 있어요. 사실 미 재무부에서 최근에 나왔던 내용인데 국채 관련해서 발행량을 줄이겠다. 자, 제가 보는 골드의 기준은요. 10년물 채권 기준입니다. 금값과 채권을 비교하려면 10년물 채권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스티프닝이라고 해갖고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단기 금리는 못 올리고 있는데 장기 금리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스프레드가 벌어지겠네요. 그죠? 격차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진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네. 사실상. 근데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값은 떨어지게 된다는 게 제 강조 포인트였어요. 네. 자, 지금 금리 한번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0년물 금리. 네. 오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0.1%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네, 10년물. 오늘 반등값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왜냐면 제가 차트를 세팅을 하는데 좀 더디게 해가지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있었던 상황이 뭐냐면 1%대까지 좀 접근을 했다가 다시 재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2월 초부터. 계속적인 상승세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때문에 금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는 5분봉입니다. 5분봉. 네. 네, 계속 올라가죠. 국채금리가 2월 기준으로. 가격은 2월 기준으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1.5%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대요. 와, 그럼 느껴지는 게 뭡니까? 골드가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될 것이다. 그쵸. 앞으로 네. 시장이. 근데 지금 금값 오른다고 금사라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눈에 불 보듯 뻔히 보이는데 안 되죠. 우린 항상 저점 포인트를 기약을 해야 되는데, 그죠? 금을 보더라도 1.5포인트가 도달되면 사자. 이거는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현물을 사든. 1.5%가 도달하면 금값이 더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금값이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1.5%면 다시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그쵸.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채권이랑 연관이 있는데 네네. 이제 연준에서 이 장기 금리에 대한 채권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이상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제 스티프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스티프닝이 진행하는 과정이죠.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는 과정인데 네. 너무 또 벌어져서 안 돼요. 아, 상황이. 적절하게 유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책을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때 들어서. 돌아갔네요. 네. 그게 YCC라는 거고 그 정책을 꺼내게 된다면은 자, 우리는 이제 일드 커브드 컨트롤이라는 YCC 정책을 발동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금값이 그때 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금은방 가서 금 사시라는 거예요. 손해는 안 본다 이거야. 저는 그때 사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금을 사야 되는 만약에 현물을 사게 되는 기준을 발동한다면은 이것만 보세요. 이거 1.5% 도달하면 나 그때 산다. 완전히 아시겠죠? 저점 매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때는. 그렇죠. 오. 근데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어요. 자, 금이라는 현물은 뭐냐면은 해지 수단이에요. 해지 수단. 해지 수단. 내 자산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 보면은 방 한 구석에 몰래 이제 금도 숨겨놓잖아요. 혹시 하나 숨겨놨나요? 저는 그 정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숨겨놓을 정도가.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해지예요. 현물에 대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내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금을 많이 사두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자산 폭등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회되죠. 조금 더 일회될 것 같은데 이게 거품이다 하는 시기에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현물 비중을 많이 쏟을 때 이럴 때 많이 사는데 만약 지금 해외선물 넘버원을 보시고 금을 사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으로 1.5% 이상이 돌파되면은 그때부터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된다. 자, 선물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하방 구간을 더 진입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볼 수 있는 포인트는 1700단가까지도 쉽게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1,700달러요. 1700달러까지. 네,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100달러 정도. 그죠. 앞으로 더 추가적인 이제 첫 저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관점으로 봤을 때 저점 기준, 작년 12월 기준에 대한 저점 돌파는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앞으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하방 코스로.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국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기 때문에 그죠? 금에 대한 장기 트레이딩은 당분간은 매도다. 이것만 좀 유지 전략을 기본 모멘텀으로 세우시고 미 국채 금리 아침에 체크 항상 하고 이런 식에 대한 습관을 기르시면 됩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는 부양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 관점만 두고 금 트레이딩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차트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골드는 관망 주셨고요.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은 금은 하방 추세에 놓여 있다. 그리고 국채 금리 10년물이 1.5%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이 추가적인 하락세, 금리에서 하락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골드가 그때서야 오를 수 있다.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국채 금리까지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 오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일이 현재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감산에 대한 그런 의지를 유지를 했다. 그래서 오일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원유 재고는 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오일은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보기 전에 저희 시세 한번 확인하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0.56% 상승해서 56달러 딱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현재 오일 뷰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 매수 주셨습니다. 자, 오일이 지금 56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어제는 57달러까지 터치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직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한 번 더 지지력을 체크하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일 단가 55.50에서 매수한 자리 포착이 되네요. 55.50. 55.50입니다. 손절은 20여 틱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익절은 좀 길게 뽑으셔야 돼요. 단기 고점 갱신이 나오는 자리, 그 자리 이탈은 이루어야 된다기 때문에 최소 50틱 이상에 대한 수익권은 발동하셔야 됩니다. 55.50. 상승에 대한 여력이 아직은 좀 다소 남아있다. 그거는 분봉상에서 드러나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유가는 사실상 이제 시황 분석보다는 차트 분석만으로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 위주 이 부분만 보시고 오버에 대한 관점은 좀 접으시고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만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드릴게요. 가장 이상적이에요. 고점에 대한 포인트가 57단가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있지만은 리스크가 잠재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랠리 포인트를 좀 체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위험도가 다소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만 이 채널 진폭으로 지지평가만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 트레이딩 뷰 크루드 오일 자리값은요. 55.50 라인 매수다라고 하셨고 익절은 56달러, 손절은 55.30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자리값에 대한 자세한 전략 들어볼게요.
뭐 단기 채널이에요, 여러분들. 네. 당분간 어떻게 보면은 데일리 트레이딩 틱 차트 기준으로만 좀 보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네, 채널 파동 나오네. 지지 포인트만 체크하고 매수세. 이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57달러 아직 도달 안 했네. 가능성 남아있네. 매수세.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5.50 가능성 있네.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다. 간단합니다. 지금 시황 없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네. 가능성, 어떤 전개, 어떤 방향성 확보가 안 돼요. 일단 57달러까지 60분봉 차트에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그 자리만 체크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55.50이 현재 자리에서 가장 이상적이다. 이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5일은 전략이 굉장히 쉽게 빨리 끝났는데 일단 5일 56달러 익절은 단기적인 뷰인 것 같고요. 자, 57달러 도달하고 나면 그때 또 매도 뷰를 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때쯤 도달하면 다시 한번 해양 마스터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이 트레이딩 뷰 관점은요. 55.50달러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미니 나스닥 바로 만나볼게요. 자, 함께 뜨고 있는 기사 살펴보시면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3일째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이끌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지수 선물이 약간씩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슈인데요. 뭐 지금 계속해서 이 미국 부양책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애플이 2% 장외에서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나스닥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 0.29% 상승해서 13,4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나스닥 뷰 과연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고민하다가 관망 주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스닥 관망 나왔는데 사실 어제부터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긴 하죠. 사실 지금 차트는 매도인데요. 네. 이게 지금 기다리는 시황이 있어요. 부양책. 네. 오늘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네네. 지금 일단은 단기 평가는 지금 생긴 고점 있죠. 13,000 네, 이 자리 13,463자리 네, 이 이탈은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 그냥 흔들 거예요. 위아래로. 이제 개장 파동도 예측이 안 되고 근데 이게 시황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뭘 기다릴까? 궁금하시죠? 네. 좀만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트는요, 지금요, 네. 지금 매도세를 파동으로 가리키긴 하지만 이제 미장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1분 남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막 흔들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 방향성에 대한 예측 없이. 이거에 대해서 이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 나스닥에 대한 전략은요. 13,463선을 이탈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개장한 뒤에 등락을 반복할 것이다. 상승과 하락 계속해서 오갈 것이다라고 예견을 해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장 초반에 흘러갈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과연 그 중요한 이슈가 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이슈를 지금부터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미국 법안이 굉장히 이야기가 까다로워요. 많이 사실. 까다롭죠. 네, 많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르게 까다로운데 이걸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외신을 한번 읽으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한번 읽으면서. 영어로 읽어주시나요? 아, 영어로 안 읽어요. 저는 토종이기 때문에 한국어요. 영어는 앵커님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석본을. 네.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 예상 조정권이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예상 조정권. 자, 원래 자, 여러분들 구조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조 9천억을 통과를 시키려면 공화당의 의견 없이 통과를 시키려면 예산 조정권이라고 있어요. 이거 행사만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행사만 하면 이거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사실상. 왜냐? 자,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면 50대 50만 얻어도
상원 기준입니다. 미국은 상원, 하원이 있죠. 네. 하원이 있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예산 조정권만 행사하면 하원은 뭐 어차피 민주당이 장악했으니까 볼 것도 없고 50대 50만 나와도 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결정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부통령이 어디야? 민주당이네. 그죠? 그러면은 그냥 이거 부양책 패스라는 거예요. 예산 조정권만 행사하면. 지금 그러면은 예산 조정권이 행사하는 그 과정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렵죠? 예산 조정권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느냐. 그죠? 네. 그게 지금 오늘 하원에서는 패스를 했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상원만 좀 남은 겁니다. 근데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절차였어요. 왜냐하면 예산 조정권을 행사 안 하게 된다면 60대 40으로 상원에서 60대 40으로 표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조정권은 너무 당연한 순서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지금 관건이야. 이게 만약에 지금 시장에 대한 기준으로 일요일까지요. 일요일 내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자막 나오죠. 상원, 예상, 조정권, 발동, 초읽기. 이것만 들어가면 1조 9천억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사실상. 그럼 미증시는 슈팅이 나버려요. 위로. 아시겠죠? 네. 근데 이 상원에서 예상 조정권을 발동하는 게 7일 전인데 지금 리포트 내용이 있네. 어떤 내용일까? 내일 고용지표를 앞두고 그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야. 고용지표를 앞두고. 복병이네요. 복병이죠. 완전히. 네. 근데 원래 보통 고용지표를 안 봐요. 미증시 할 때. 근데 이게 시장이랑 맞물리는 거야, 되게 이상하게. 이게 딱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게 된다 이거지. 일부러 그렇게 했을까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시기상 뭐도 떨어진 맞아 거죠. 떨어졌다. 네. 네. 자, 다시 얘기 드릴게요.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예상 조정권이 행사되면 1조 9천억은 프리패스다. 그냥 부양하는 거다. 그럼 예상 조정권을 상원에서 어떻게 보면 통과가 되려면 그죠? 반발이 없어야 돼요. 시장이 부양이 필요하구나라는 어떤 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상 조정권은 50대 50인 것만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블루웨이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어요. 자, 제가 리포트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 읽어볼게요. 현금 지원 기준을 놓고 양당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 추가 지출 필요성은 낮아질 것이다.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대규모 부양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자, 그러면 내일 지금 2월 5일 금요일 발표되는 1월 고용지표에 양당이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시기에. 발표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예상 조정권에 대한 행사를 두고 상원이 반발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이 지표를 보고서 판단하겠다. 여기에 집중이 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표는 무엇일까? 제가 보통 이런 거 지표 집중 안 해요. 거래가 많아지는 시기다 이러지만 지금은 맞물린 거야, 되게. 자, 경제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내일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앵커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자, 미국은 서비스 국가입니까? 농업 국가입니까? 농업이 좀 크지 않나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 비농업 부문이니까 아니, 농업 정확하게 미국은 서비스업을 행사하는 국가예요, 대다수가. 왜냐하면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것 중에 뭐 농업 관련이 있나요?
나스닥 상장의 농업이 아니, 없지만 나스닥과 이제 미국이 또 상장사에. 대규모 농업 국가기도 하죠. 아니 농업도 생산량은 많아요. 농업도 하고 서비스도 한다. 생산량은 많지만은 GDP라든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수익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농업이 서비스 쪽의 서비스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네. 자, 남미, 북미 나뉘는데 남미가 대부분 농업이죠. 힘든 애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 남미 쪽이 이제 농업을 표현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북미.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미국은 비농업 고용 지수는 사실상 미국 전체에 대한 고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 PMI 지수가 2달 내에 최고치를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일 발표될 그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가 좀 호조로 발표될 수가 그럴 가능성도 높죠. 오. 그러면은 네. 내일 중요한 지표인데 원래 보통은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동하고 미증시에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행사권을 앞두고, 그죠? 예산 조정권을 앞두고 이 지표를 보고 반발이 생기는지 안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웃긴 게 있어요. 보통 이제 고용 지표가 되게 좋게 나와. 그럼 미증시 올라가지 않나요? 모르죠. 근데 내일은 아니라는 거야. 부양책 규모가 축소될까 봐. 그죠? 걱정이 이게 정확한 거죠. 앵커님 얘기하시는 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상원이 반발이 생길 거라는 거야. 야, 니네가 생각했던 거보다 경제가 좋게 나오잖아. 네. 부양을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 이 반발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웃긴 현상이죠. 그죠? 네.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은 증시가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원칙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내일은 다르다는 거야. 내일 만약 미증시가 비농업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은 상원에 대한 목소리 주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공화당에 대한 목소리가 반대하는 게 부양 그렇게 할 필요 없어지잖아. 너네 왜 이렇게 오바해? 근데 만약 예상보다 낮은 수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산 조정권에 대한 힘이 상원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일단은 상원이 결정이 나는 게 7일이다. 7일 전. 우리 이제 해선 쉬고, 그죠? 주식도 쉬고. 야, 난리 나겠구나. 그죠? 그러면은 주말에 껴있으니까 내일 발표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하이라이트를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말에 있을 걸 가능성을 시사를 해버리는 거죠. 꼭 챙겨봐야 할 이슈겠네요. 엄청난 이슈가 돼버린 거죠. 보통은 제가 이제 거래량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네. 보통 이제 미증시 영향보다는 달러를 좀 평가할 때 많이 하는데, 그죠? 곰값이나 달러 이런 걸 좀 평가를 하는데 지금은요 시장이 맞물렸네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내일 발표되는 1월 고용 지표에 양당이 주목하고 있다. 그죠?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대규모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 아까 예상했던 상원에 대한 예산 조정권 통과, 그리고 프리패스 1조 9천억 가능성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좋게 나오면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사람들 실망. 나스닥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대비되는 시장이 염두되는 거죠. 간단하죠.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미증시가 오히려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양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는 사실 큰 의미는 없었어요. 조금 반등이 올라오거나 이제는 좀 살아나는구나 이 의미만 발동하지. 지금 미증시의 시장은 부양에 대한 시장이다. 이거 아무도 반발 못해요. 제가 작년에 맨 처음 얘기했을 때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반발 못해요. 빠졌기 때문에. 그럼 지금 나오는 예산 조정권은 이거랑 맞물린다. 일단 개장 소식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3대 지수 분장 기준으로 상승 출발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05% 상승, S&P 500 지수는 0.27% 상승,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상승하면서 13,68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골드와 유로 FX 제외하고 모두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미니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S&P 500 0.24% 상승해서 3,832.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46% 상승해서 13,4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입니다. 0.38% 상승해서 55.91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하락폭 키워가면서 1,800달러까지 이탈한 모습입니다. 1,791.9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 약보합권입니다. 0.35% 하락해서 1.19930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저희 나스닥 선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봉상으로 봤을 때 시작하자마자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출발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게 네네. 13,465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있는데 네. 일단은 여기서 이제 돌파가 뚫었네요.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매수세 진폭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까지 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많이는 못 올라갑니다. 많이 못 올라가는데 지금 바로 또 떨어지네요. 지금은 사실 이제 네. 흔드는 구간에 해당되고 이제 돌파 나왔기 때문에 지표값으로 이제 RSI 하방 찍을 때까지 대기했다가 네. 다시 재매수 진폭으로 나올 수 있는데 오. 오늘 이 당일 진폭이 계속 슈팅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내일 대기하는 구간이라고. 막 전일처럼 엄청난 이제 힘에 대한 강도를 가리키기 힘든 장세입니다. 지금 상승과 하락과 네. 사이를 오가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네. 그냥 혼조예요. 이대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까지요. 네. 왜냐면은 기다리면서. 그죠. 이제 왜냐면은 시장 경제 지표를 지켜보면서 예산 조정권을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상황만 되면 되는데 그걸 대기하는 구간인데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증시가 고점을 갱신하려 가다가도 이게 남아있으니까 한풀 꺾이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가정을 열어두면 안 되죠. 네. 되면은 이제 골 때리는 겁니다. 되면은. 그런데 한 가지 신고점 복병이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다. 그죠. 지금 굉장히 음봉을 그려가면서 13,440포인트 정도 터치했거든요. 그죠. 지금 근데 오늘 제가 관망을 했던 게요. 네.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방향성을 어디로 확보할지 모르는 장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거든요. 네. 이런 날은 좀 피해야 돼요. 웬만하면. 관망이다. 네, 왜냐면 이런 날 진짜 손실 많이 나요. 왜냐면 힘이 강도가 한 방향성을 못 찍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뭐 이렇게 좀 떨어질 것 같더라도 갑자기 또 급등해버리고 급등할 것 같더라도 갑자기 떨어지고 그러네요. 이 장세가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날은 트레이딩을 접으라는 관점이 지금 시황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 오늘 트레이딩을 한다고? 너무 위험해.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는 방금 음봉 길게 그렸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반등을 해주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네. 60분봉을 지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분봉에 대한 장세가 원래 이제 저점에 대한 지지를 받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시장 불안성이 고조되는 거예요. 증시가. 왜냐면은 예상 조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보고서 판단한다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들. 또 매도값으로 뒤집어지네, 그죠? 또 상황이 뒤집어지네. 음봉값에 대한 가능성 또 출현이죠. 저는 이거를 오늘 못 읽는다 이겁니다. 13,416포인트 터치하고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오늘 지금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싸움이 오늘. 지금 보세요. 네. 계속 혼조세 들어가잖아요. 이거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겠네요. 지금 밑꼬리를 또 많이 길게 달았는데 다시 한번 또 상승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죠. 과연 이렇게 개장하자마자 이 음봉과 양봉을 만드는 이 세력들은 대체 얼마나 좀 용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진짜 내일 지표가 진짜 최악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요 오히려 신고점 그냥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부양책에 더 나오겠지. 그죠? 이 규모를 그죠. 밀고 가겠지. 그렇죠. 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네. 재밌는 얘기죠.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지금 보통에 대한 상식선을 깨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자, 초점은 뭐다? 부양책이다. 상원 하원에 대한 격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얘기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지난주 목요일에는 외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상하원 관련해 갖고. 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상하원 관련이 제일 하이라이트일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거 제 방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네, 조회수 좀 올려주세요. 그때도 상원과 하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 만난다거나 합의를 한다거나 그런 이슈가 있어야지만 나스닥이 상승할 거라고 보셨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야죠. 사실 근데 이번 주 초에 들어서 이제 바이든이 상원의원 10명 초대해서 좋게 좋게 얘기하고 만난다고 했죠. 네, 네. 또 이제 만났고, 프리패스 하겠다, 예산 조정권 발동하겠다 하면서 밀어붙이니까 네. 이제 미증시가 다시 급반등 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월요일 날 얘기했던 게 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게임스타 보지 말라고 지금 뭐 이 상황 만나갖고 이러고 지금 부양책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잡주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단계적인 이슈였다. 네, 단발적인 이슈 가지고 계속적으로 울거먹는 거 보면은 제 딴에는 어이가 없어요. 사실 그거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중해야 될 것만 집중하자 이거예요. 이게 크게 정치의 보자. 영역인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우리는 나스닥을 보는데 종목 하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부양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1조 9천억이면 얼마죠? 원화로 따졌을 때? 1조 9천억이면 2천조 원 그죠? 정도 되죠. 네. 2천조예요. 2천조를 풀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게 영향이 크지. 시가총액 200억짜리 뭐 그게 우리나라에선 정말 나올 수가 없는 기하학적인 규모 아닌가요? 정말 이거 2천조면은 천문학적인데. 그죠? 2천조 가진 사람이 있을 2천조, 거예요. 있긴 없겠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없을 것 같아요. 찾아보진 않아서 제가. 딴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향성은 읽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내일 지표를 기다리고 예산 조정권을 기다리는 시장. 이 시장에서 어떤 가능성을 시사하는지 내일 지표값을 보고 가능성이 돌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지금 채팅 많이 쳐주시는 분들 많은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이제 제가 노란톡에서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거고 네. 여러분 제가 항상 좋은 얘기 이런 자리 꺼냅니다, 무료로.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은 나스닥 관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까지 이슈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은 또 비농업 부문 잘 고용지표 체크해 보시면서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자, 저희가 다음으로는 유로 FX 상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에서는 미국의 이 경제적인 지표 이 지표가 좀 호조로 발표가 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는 1.20달러 밑에서까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유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재 유로 FX 0.37% 하락해서 1.1199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오늘 어떤 방향 가지고 계실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유로는 매수 나왔습니다. 자, 유로는 달러가 앞으로 그럼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확하네요. 네. 역시 글로벌 앵커님이랑 다르십니다. 네? 글로벌 글로벌. 시황을 앵커님이랑 다르신데 네. 자, 일단은 자 잠시만요. 자 통화 유로 차트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로가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들 네. 딱 봐도 보이죠? 60분봉 볼게요.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점 자리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 반등인 거죠? 아니요, 이제 고점 한번 갱신하는 신고점 갱신하는 반등가. 저는 아직도 유로가 상승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1월 말 대비해서 하방 진폭을 그렸던 이유는 단순해요. 달러에 대한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맞죠? 그럼 여러분들 유로 보시려면요. 좋은 자리는 이제 장기 자리입니다. 네, 장기. 1.2400 이탈 들어가면 그때부터 저점 손절 잡고 신고점 갱신으로 들이대야 됩니다. 아시겠죠?
20400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돌파 나오면 그때 이제 장기 자리 가는 거예요. 매수세 진폭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네. 손절은 그때 돌파 나오실 때 저점 자리, 그 자리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이탈 나오고 매수세로 앞으로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는 장기적인 매수세를 좀 보셨는데요. 1.20400 돌파 시 매수라고 보셨고 손절 라인은 거의 이 매수 진입 자리와 흡사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돌파 하는 그 자리에서 손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저희가 들어볼까요?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달러의 타락은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네. 어떤 이유로 나올까요? 부양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달러가 사실 이제 작년 3월 대비해갖고 네네. 코로나19 발생하고 나서 네. 엄청 떨어졌죠. 그렇죠. 100달러에서 이제 90달러까지 왔으니까. 그죠. 여러분 4시간 봉 한번 볼게요.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차트. 최근 유로가 아까 전에 이제 매도세로 막 내려왔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달러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달러에 대한 상관도가 이제 달러 비중이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유로존이 58%에 해당돼요. 네. 나머지 막 5%, 3%막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많은 비중이기 때문에 상관도가 마이너스 1로 굉장히 접근한 상품이다. 달러가 하방폭을 키울 때 제일 좋을 수 있는 거는 제일 좋은 상품은 유로다. 유로 매수를 보는 게 제일 좋다. 거의 무조건 반비례로 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100%는 아니에요. 틱 차트로 보게 되면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갔다 보시면 됩니다. 금값은 좀 달라요. 네. 금값은. 금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보고 있던 관점이 뭐냐면은 제가 사실 이제 작년 대비해갖고 작년 7월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달러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이 1년에 대한 사이클 모멘텀을 아직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저점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88달러까지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저점 이탈이 나온다는 근거 하에 이제 달러가 더 떨어진다고 들이대야 되는데 달러가 이제 저항을 맞는 게 91.75로 평가가 되네요. 91.75. 오늘 금일 트레이딩 기준에서는 그럼 유로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는 거죠. 맞죠? 네. 야, 이거 잘하면은 고점이 도달할 가능성이 높. 그럼 내가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게 유로를 여기 돌파 나오면 매수 보자 이게 아니라 나는 다 필요 없어. 극점을 원해. 극적인 자리 아예 다시 이제 재반등인데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 변곡 자리 이런 자리를 원해. 이러면요 달러를 91.75 자리로 보고 평가하면 됩니다. 91.75 자리 달러 선물 지수. 네. 이 자리를 보고 평가하면 돼요. 오늘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91.415로 돼 있네. 아직 더 남았다는 거예요. 유로는 아직 하방폭 조금 더 나온다. 데일리 투마로우까지. 네, 투모로우까지. 그러면은 투모로우. 네. 내일까지. 내일. 영어는 안 쓰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91.75 네. 이 자리가 달러를 한 번 더 저항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유로는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유로는. 한 왜냐? 번 더. 네. 부양의 시대니까. 무조건 부양책 이슈에 집중을 해야겠네요. 그죠? 모든 상품 관련해서.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한 게 뭐냐면요. 달러가 이제 무지막지하게 작년 한 해 동안처럼 내려오진 못해요. 이건 좀 설명드려야 돼요. 상반기 때 이제 저점 평가 나오고 그냥 랠리 들어갈 가능성 높다는 겁니다. 앞으로. 달러가 뭐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안 망해요. 기축통화인데 또 쉽게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 네. 미국은 항상 이겨왔습니다. 역사가 그래요. 약간 사대주의적인 발언. 사대주의가 아니라요. 저는 역사를 무시 못하거든요. 역사를 무시 못해요. 근데 역사는 사대주의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더 깊죠.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말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은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약탈에 대한 국가거든요. 근데
아무튼 달러는 안 망한다. 이것만 좀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시간상 오늘 봐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풍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 다음 주 내일까지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왕 마스터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